예, 교류 시료값하고 평균값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 시료값과 평균값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항에 기준으로 했을 때 순시 전류 I가 교류에 흐를 때 평균 전력과 동일한 저항에서 직류 전류 I가 흐를 때의 소비 전력과 서로 같다면 교류 전류 I와 직류 전류 I는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고, 이때 I 값을 교류 I의 시료값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료값 평균값은 그림과 같은 정연파에 대해서 일단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즉 정연파 전압이라고 한다면 E는 EM의 sin 오메가 T인 파행이 될 거고요. 전류로 한다면 전류는 IM의 sin 오메가 T인 이런 정연파에 대한 시료값과 그죠? 그 다음에 평균값,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시료값의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떤 R이라는 부하에다가 우리가 직류를 인가했을 때 하고 교류를 인가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소비 전력이 같아지는 어떤 전류 I를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료값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평균값의 경우에는 주기에 대해서, 전체 주기에 대해서 주기 T에 대한 평균값이죠. 예, 평균값이니까 결국은 면적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정연파의 경우에는 주기 t로 하면 면적의 크기가 상쇄돼서 평균값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각 반주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차원에서 반주기에 대해서만 구하면 이 면적을 구해서 평균값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료값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력, 직류를 흘렸을 때의 어떤 회로에 직류를 흘렸을 때의 전력. 자, 그것을 우리가 P에 DC 이것을 I 제곱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 저항 R에 직류 전류 I를, 즉 I가 흘렀을 때의 소비 전력, 그죠? 예, 소비 전력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소비 전력. 이것을 우리가 PDC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AC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동일한 회로에 전류, 즉 동일 저항 아래 그죠? 교류 전류 I가 흐를 때 1주기 동안, 그죠? 1주기, 뭐 2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주로. 동안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PDC라고, PAC라고 합시다. 위에 거는 소비 전력을 PDC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PAC는 결국 주기 동안이니까 주기분의 1에 0에서 t까지 I 제곱을 R dt를 적분을 하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서로 같다고 본다면, 즉 PDC와 PAC가 같다고 본다면 결국 I 제곱 R은 T분의 1의 제로에서 T의 I 제곱의 R DT가 되고, 이때 이 R과 이 R은 없어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I 제곱은 T분의 1의 제로에서 T까지 I 제곱의 DT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이 식은 I는 양변을 루트를 씌우면요, 이쪽은 제곱이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고 T분의 1의 제로에서 T까지 I 제곱의 DT,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I, 즉 직류 성분의 I, 이것을 우리가 교류의 시료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간혹 이런 식으로도 EFF, Effective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I를 구하면 교류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자, I의 식이 결국 I는 루트 T분의 1의 제로에서 2기까지 I의 제곱에 DT를 루트한 것이 뭐다? 바로 시료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I를 가정합시다. I는 I 제곱에 IM의 sin 오메가 t라는 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오메가를 우리가 세타로 둘 수 있으니까 IM의 sin 세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 t는 2파이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주기 t가 2파이니까 2파이분의 1에 제로에서 2파이까지고, 자, t를 세타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t가 다 세타로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m의 sin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d 세타가 될 거고, 그죠? 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식만 해결을 하면은 전체적인 것은 뭐 적분을 하면 되니까 쉽게 해결되겠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식만 우선 조금 요거 한 번 더 단계를 써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쓰면 요 식은 어떻게 될까요? 요 식은 루트 2파이분의 1에 제로에서 2파이까지 각각을 제곱하겠습니다. im의 제곱이고 sin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d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 식을 다시 쓰면 루트 2파이분의 im이 되겠죠. 상수를 뺐으니까 im의 제곱, 그리고 안쪽은 그대로 적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in 제곱 세타의 d 세타. 자, 여기서 요 부분만 따로 한번 요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서 삽입을 그냥 요 부분에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보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에서 2파이까지 sin 제곱 세타의 d 세타만 따로 적분을 하겠습니다. 자, sin 제곱 세타의 d 세타, 여기서 sin 제곱 세타가 지금 관건이죠.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요식은 자, 요거 우선 백악공식을 백악공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354 교재에 백악공식이 있습니다. 백악공식을 보시면 그 공식이 코사인 2 세타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사인 제곱 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넘어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가 될 것 같죠. 그죠? 예, 요 1이 넘어가고, 그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예, 오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0에서 2파이까지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의 d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다시 이 부분을 적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2분의 1을 앞으로 빼겠습니다. 2분의 1은 앞으로 빠지고 0에서 2파이까지 1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d 세타가 될 거고요. 예, 다시 2분의 1에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을 적분하면 자, 1은 적분하면 세타가 되겠죠. 예, 상수는 적분하면 세타, 그 적분 상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적분하면 그대로 사인 2세타죠. 2세타니까 사인 세타인데 2가 있으니까 2분의 1에 사인 2세타가 될 겁니다. 자, 구간이 적분 구간이 0에서 2파이까지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 적을까요? 2분의 1에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파이를 먼저 대입해야 되겠죠? 적분 절차는 얘를 먼저 1번으로 적분을 대입하고 얘가 두 번째로 대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적분은 먼저 2파이를 먼저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2파이를 대입하면 4파이가 되겠죠? 그죠? 4파이. 그죠? 거기다 마이너스 다시 어떻게 됩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0도가 되겠죠? 2 곱하기 0이니까 그죠? 세타 대신에 0을 넣으면 0 이렇게 적분을 하면 자 봅시다. 사인 0도는 0이죠? 0입니다. 이것도 0이죠? 자 4파이도 360도이기 때문에 얘도 값이 0이 될 겁니다. 얘도 0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남는 거는 뭐만 남죠? 남는 거는 2분의 1에 2파이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죠? 2분의 1에 2파이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2파이만 남으니까 2 없어지고, 그죠? 2와 2가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파이만 남겠네요. 이걸 다시 요 상하에 넣겠습니다. 결국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이 식을 한 번 더 쓰면 루트 2파이분의 im 제곱에다가 자 적분한 게 결국은 파이가 됐습니다. 그죠? 파이가 됐고 그러면 이때 파이와 이 파이너도 약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면 루트 2분의 i m의 제곱의 루트 해서 이것이 결국 루트 2분의 im이 되고 다른 말로 0.707 im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다? 교류의 실효값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효값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에 루트 2배를 하면 루트 2분의 1배를 하면 실효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평균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평균값. 두 번째로 평균값. 예, 평균값은 간단하게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면적을 구하면 평균값이 구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평균값을 I average라고 하겠습니다. average라는 것은 결국은 주기분의 1에 제로에서 주기까지 예를 들어서 I면 I, V면 V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연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정연파가 대칭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을 구해가지고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때 이 값은 제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반주기에 대해서만 적분을 해가지고 면적을 구하면 반주기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좀 다르게 하면 반주기 대사면, 즉 2분의 t 주기에 대해서 제로에서 2분의 t까지를 i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식을 조금 바꾸면 t분의 2가 되겠죠. 앞에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2분의 t가 될 거고 i의 dt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식이 t분의 2 인테그랄 제로에서 2분의 t i의 t라는 식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i라는 것이 우리가 im sin 세타라고 가정을 하고요. 오늘 im sin 오메가 t와 같습니다. 그리고 t는 우리가 2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t는 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평균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는 요거는 파이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제로에서 파이까지 im의 sin 세타의 d 세타로 바뀐댔죠. 그죠? t가 세타로 바뀌니까 다 세타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적분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를 d 세타에 적분하면은 d 세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풀면 파이분의 1에 자, im을 앞으로 빼니까 im을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럼 제로에서 파이까지 사인 im은 상수니까 앞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다시 파이분의 im 이거는 어떻게 되죠?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로에서 파이까지가 되겠죠. 자, 요것을 이제 적분식을 계산하는 게 뭘 할까? 요것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1번은 파이를 대입합니다. 파이를 대입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제로를 대입해서 1식과 2식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에서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0도는 역시 0도는 1이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거고,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요거 적분하면 2가 나옵니다. 그럼 요 값은 2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최종적으로 요 식은 어떻게 될까요? 8분의 2m에 8분의 im에 곱하기
2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르게 쓰면 파이분의 2 Im 암페어가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0.637 계산하면, 요거를 계산하면, 그죠? 요거를 계산하면 0.637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암페어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평균값이라 해서 정연파의 경우에는, 이건 정연파의 경우입니다. 정연파의 경우에는 평균값은 최대값의 파이분의 2배를 하면 정연파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더라. 지금 이 시료값과 평균값 모두는 뭡니까? 정연파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평균값과 시료값의 구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